다음 순서로 우리 대책위 황선종 간사가 반대 운동의 관점에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일꾼 황선종 간사를 큰 박수로 무대에 올리겠습니다. 황선종 간사는 현재 내성적 보전의 사무국장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영주가 나라를 구했다 이런 식으로 영주가 아니었으면 전부 다 죽을 뻔했습니다. 자,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덕분인데요. 정말 이번 일을 하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참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제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이 너무 준비를 잘 해오셔가지고 제가 원래 저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딴 걸 해야 되겠구나. 약간 여러분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서천의 삼파서 고택 앞에 모래사장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랬던 이제 모래사장인데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이제 다 사라졌죠. 요것은 2002년도에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 조카인데 항상 여름 이맘때면은 그 내내 다리 밑에서 저렇게 놀고 했던 그 장면인데 지금은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내성천 보전의 사무국장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정말 다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집 장안 재련소 알잖아요. 도시가 폐허가 됐잖아요. 지금 안동 일찍에 그 공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직원이 이타이병으로 안동병원에 입원하고 문제가 되니까 결국 공장 폐사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영주에 생길 뻔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 설명하셨지만은 1심에서 우리 변호사님이 잘 하셔가지고 시민이 승리했습니다. 지금 2심 재판 진행 중이고요. 재판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오염물질 발생량 등 허가 서류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변호사님 강조하셨다시피 영주시는 손해배상을 해서 부정부패를 덮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게 2022년 5월 15일입니다. 저때 저는 도라지 밭에 포크레인으로 이제 밭을 갈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어느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황국장, 큰일 났다. 왜요? 지금 낙공장이 들었습니다. 그럼 낙공장 들었을 수도 있죠. 뭐 공장이 들었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야. 선배들 바빠요. 나 지금 바쁘고 난 이제 내성천 보존에 해봐도 이거 재미도 없고 힘들고 안 해 이제 끌었거든요. 또 몇 시간에 또 전화 오고 또 얘기합니다. 이거 한국에 나서야 된다. 진짜 큰일 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장 전화번호를 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바로 찾았습니다. 시민.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하고 저기 제일 왼쪽이 사장님입니다. 그 직원들하고 막 설명하더라고요. 도시 광산이 어쩌고 뭐 그렇게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고 PMI 도면을 달라고 했습니다. 도면을 쭉 그것만 보고 있고 그 사람이 막 설명을 하고 다 보고 딱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제가 진짜 강경운동 그만두려고 했는데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용해로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또 잘 알고 또 제가 전직이 환경 플랜트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전문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코쿠스라는 이 석탄 같은 것 영양이 매우 높은 이제 석탄이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그거하고 나하고 같이 섞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당장 우리 그것도 위치를 보니까 KTX 정문 바로 앞인데요. 언뜻 봐도 도심이 다 보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보니까 왜 코쿠스가 필요한지는 뭐 여러 어려운 부분이니까 코쿠스가 있어야만이 이 나도 재련이 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코쿠스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입 병원입니다. 카드뮴이
이타이타이병을 일으키는데요. 왜 이타이타이병이 생기냐면은 이 카드뮴, 납은 우리가 생명체가 생길 때는 없었어요. 지구상에. 카드뮴이 우리가 원생 생물이 살 때 제일 처음에 한 25년 되나요? 그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전혀 없어. 그러다가 지구가 노화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카드뮴도 생기고 납도 생기고 알루미늄도 생깁니다. 그럼 우리 생명체들은 이걸 어떤 착각을 일으킨다면 납을 칼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납을 칼슘으로 알고 딱 자기 몸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가 하면은 뼈입니다. 뼈 칼슘이다. 그렇기 때문에 뼈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전계통. 그러니까 이 납을 구입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타이타이병이 걸려서 뼈가 고통스럽게 죽고 가지만은 심전계통에 작용되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겁니다. 얼쑥해지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조금만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 갈 사람이 못 가는 겁니다. 미세한 차이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런 물질들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예전에는 이런 것 위험성을 알지 못했지만은 예전에는 무연휘발유, 그러니까 유연휘발유, 지금 노킹 현상 때문에 휘발유에다가 납화물을 집어넣어서 노킹 현상을 바로잡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한 그 납화물을 썼던 유연휘발유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주유소에 가면 무연휘발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 그것이 밝혀지면서 실제로 국제적인 사회에서는 납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대기 오염 물질,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등 이렇게 공부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은 우리가 뭐 별건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예, 이건 이제 납이 발암 물질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장 위치에서부터 5km 이내의 영시가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이거는 정말로 저희들이 축복을 한 겁니다. 자, 13일 아래 15일부터 저희들은 바로 이제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접니다. 이렇게 입고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영주 시민 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써가면서 저희들이 활동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도 문제지만 내가 떠나야 될 칼이 된 거예요. 내가 이거 못 막으면 나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시민들 중에서 이제 일부 혼란이 있잖아요. 아니 납공장이 들어서면은 직원들 취직도 되고 좋은 것도 있잖아. 뭐 납이 있고 공장이 있고 다 일반적인 것인데 뭐 그렇게까지 막아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대책위하고 끝장 토론을 해보자. 거기서 결판 내자. 만약에 지면 공무원이 시청 앞에서 이틀 동안 반성문 들고 서 있겠다. 좋다 그랬습니다. 그날 바로 붙었습니다. 이렇게 왼쪽이 공무원이고 저쪽이 바이오 쪽이 우리 대책위 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이 설명 다 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이 설계는 에센시아를 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촉매 한원법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센시알이 무촉매 한원법, 한국말로 하면 무촉매 한원법입니다. 처음부터 다 한 거죠. 그러면 촉매가 있는 게 비싸요? 없는 게 비싸요? 촉매가 있는 게 비싸잖아요. 그러면 촉매가 있는 게 효율이 좋아요? 없는 게 효율이 좋아요? 당연히 효율은 있는 게 효율이 좋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금 최고의 설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됐죠. MMI가 뭔지 알아요? 가만히 있어요. 맨 머신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기계와 사람이 접촉을 하는 건데 요즘 자동 설계는 전부 MMI입니다. 좀 더 고급은 DCS를 쓰고 좀 더 고급은 ICMS를 씁니다. 지금 이런 일반 공장은 전부 MMI를 쓰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최고의 설계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MMI를 몰라요?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업체 측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 업체 대표로 오신 기술자가 한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잃어버리고 이날 발칵 뒤집었어요.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사과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소문은 여기서 금방 퍼져버리고 시장의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겁니다. 이거 진짜 허가해 줬다가는 맞아 죽을 판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우연히 하승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지인 소개로 마침 안동에 무료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다급하게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열차를 타고 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그때 모습입니다. 이 변호사님이. 근데 제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처음 얘기하는데 우리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저는 아무 자료도 없이 뭐 일반적인 사정만 얘기를 했는데요. 변호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자료도 없어. 근데 이렇게 막 인터넷으로 막 영주시도 접속하고 막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공장 설립 절차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 건축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영주시에다 받아야 정보공개 청구 목록을 쫙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딱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참가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오래 있지 않고 가버렸어요. 가버려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거 뭐지 이거 이분이 아니면 이분이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일이 되신 분인가 이런 진짜 그런 마음까지 이제 생겼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뭔가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 이제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했죠. 바로 영주에 공을 넣었습니다. 너들 공장 설립 절차 위반해서 바로 직권 취소해. 영주시 난리 났습니다. 영주시 당황했고 그걸 바로 결국 바로 고발했습니다. 영주시가요. 변호사님이 거의 한 1분 만에 찾아낸 걸 공문을 넣으니까 바로 이렇게 작용이 되더라고요. 여기 난리가 나고 바로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건축허가도 취소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취소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시민들을 알리고 이렇게 계속 애를 썼습니다. 이 와중에도 바이오는 공장을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7월 28일 박남서 영주시장이 영주시의회 질의응답에서 뭐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승인을 하겠다 이런 소문도 있고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기다리고 박 시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날 시장님이 공무원이 써준 걸 다 읽고 그걸 딱 접더니 불승인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건강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은 막 승리 축제까지 했습니다. 그때 너무 당연히 이제 모두 끝났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고입해서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속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설명을 할 건데요. 사실 8월 8일 시장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변호사님이 시킨 대로 정확하게 지적했죠. 자, 시장님,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바이오니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시장님은 공무원을 믿지 말고 공무원이 불수익 사유서를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그 불수익 사유서가 작성이 되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 사유서를 변호사님한테 보내서 검토를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사유서를 발급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당시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박 시장이 공무원하고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박 시장 입장은 나는 새로 시장으로 부임했는데 왜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됐고 공무원들은 결국 근데 공무원들은 믿고 봐주십시오. 대신 시장님은 불수행하십시오.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 시장은 불수행해서 빠져나가고 공무원들이 지금 이 작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의심을 했는가 하면 보세요. 그래서 공무원이 불수행 사유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줘요. 전화했죠. 난리 쳤습니다. 왜 안 보내주냐? 보내왔어요. 이렇게 보내왔어요. 여러분 잘 기시가 잘 안 보일 건데요. 일반적인 내용만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과 시민의 한평도 침해 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주민 참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게 나중에 이제 아까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은 피해자가 없으면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되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은 그것을 알고 이걸 뺀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투고도 그걸 안 쓴 거예요. 이렇게 통보서를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미친 거죠. 근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웃기지 마. 새로 가져와.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써서 발급을 해. 불수익 사유서 이렇게 써서 물론 우리 변호사한테 검토를 맡았는데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냈습니다. 안 쓸 수는 없고 쓰기는 써야겠고 그래서 기타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주장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 지금도 김현장 변호사는 그렇습니다. 이게 박 시장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민단체의 생각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유불조죄가 막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게 여러분 고의 폐쇄를 하려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졌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으면 정말 직선을 못하고 진 겁니다. 자, 결국 확인을 하니까 9월 6일 날 이제 어려서 불승인 했다는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업체가 또 행정 심판을 했습니다. 그때도 진짜 아유 참 예. 우리 변호사님도 지금 빨리 안동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하라고. 또 차딱지 한번 끊겨가면서 또 안동 경찰서로 갔지 않습니까?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또 가가지고 또 이 앞에 가가지고 솔기로 난리를 쳤습니다. 이날 그래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긴 것은 여러분 진짜 변호사님 딱 얘기만 하는데요. 변호사 이거 한 장을 써줬어요. 허가셨었어, 심판가 허가시켰어, 참가인으로. 근데 저는 이 한 장 때문에 이겼다고 봅니다. 이걸 참가인은 받아주지 않았지만은 이 서류를 두고 가가지고 결국은 이날 이겼습니다. 저희들이 이겨가지고 만약에 그날 행정심판에서 졌으면은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공장 가동됩니다. 이 행정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이기면 업체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은 업체가 이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집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가서 떠들었고 소리 질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바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시민들 100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바로 감사원에 저 소리 보십시오. 저렇게 많습니다. 그때 변호사님 그러더라고요. 감사 잘 안 할 텐데요. 저는 정부를 믿었습니다. 수사기관을 믿고 조사기관을 믿었고 잘 할 거라고 했는데 아니나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12월 23일 날 드디어 이제 바이오니 이제 행정심판도 지고 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변호사님이 도와주는 시기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죠. 변호사님 이거 좀 맡아주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변호사님이 달콤함을 봤기 때문에 꼭 저분을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변호사님은 영주 문제뿐만 아니라 정리 많은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담당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 여러 분의 이제 변호사를 전화번호를 주면서 연락을 해봐라. 또 민변도 연락하고 또 우리 김영희 변호사님한테도 연락하고 했는데 다들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길 것 같지 않다는 거지. 핵심적인 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들고 대구 민변 사무실로 민변을 찾아갔습니다. 소개받은 민변으로 자료를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그 변호사님 그랬습니다. 이거 소송에서 못 이깁니다. 이미 공장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백조 의원 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달래고 막 그랬던 막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공무원들 욕을 많이 했죠 정말. 그런 상황이었죠.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참담한 심리로 돌아와서 다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변호사님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무료로 해주시겠다. 제가 무료로 먼저 얘기하죠. 먼저 무료로 하시겠다 하다고. 박수 한번 주시죠. 변호사님 박수.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우리 변호사님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책위원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대책을 이제 세우는지 그런데 저는 우리 변호사님은 굳이 사실 변호사 뭐 돈만 주면 되잖아요. 제가 그 돈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승수 변호사여야만 한다는 것은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또 우리 변호사님을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걸 제가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소송 위임장을 써가지고 억지로 변호사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가 계약도 하고요. 장가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장가인 신청을 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환경권 침해, 주민의 환경권 침해, 시민의 환경권 침해를 얘기 안 했으면은 장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송 참여가 안 되죠. 영주시 공무원들이 고입 해소를 하려고 하다가 제일 놀란 게 그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재판했는데 주민들이 참가인으로 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주민들이 막 변호사까지 막 유명한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막 들어오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참가인은 이제 보조 참가인 신청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우리 그 판사님 이 문장이 참 그렇습니다. 참가인들의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인 환경금에 침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조 참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허가한다. 이래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고입 해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들을 항의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외부 인사 감사를 해서 비위 사실 적발해서 고발하고 직권 취소해버리면 재판할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애가 타고 고입해서 의도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걔들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5월 3일 첫 번째 재판입니다. 근데 이날 우리가 버스를 한 대를 대절했거든요. 버스가 많아요. 버스. 참. 그때는 참 하늘이 놀랍더라고요. 세상에 관광버스를 예약했는데 관광버스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럼 우리 법원에 가야 되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기다리다가 결국 자기 차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부패 칼텔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관광버스 운전사한테 가지 말라고 협박을 해버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가가지고 이렇게 시작 앞에서 판사님 출근하시기 전에 판사님 우리 진짜 이런 상황입니다. 출근할 때 찾아가면서 보라고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재판하고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근데 그날 누구나 얘기했지만 영주시 변호사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한번 볼까요? 판사는요 처음에 이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재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복잡하게 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건지 물어봐요. 일단 뭘 가지고 싸울 건지 그것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물었죠. 각각 변론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원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온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실내 보호의 법리로 다투겠다. 그다음에 뭐 환경권을 저쪽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건 무산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은 헌법의 환경권을 이제 다투고 실내 보호의 법리를 이제 무산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하승수 변호사님이 얘기할 게 아니고 원래는 영주시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영주시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주민 동의서를 주민동의서 법에 사실 주민 동의가 중요하긴 한데요. 법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이 말은 저는 지고 싶으니까 판사님 그냥 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요. 이게 지금 영주시 변호사가 한 일입니다. 변호사 눈치를 챘죠. 이건 이제 참가인하고 이제 원고하고 싸움이 되겠구나. 자, 여러분 이 싸움에서 저는 이제 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감히 이제 변호사 앞에 계신데 뭐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자면은 이 재판에서 핵심은 제3자에게 피해가 있느냐, 다시 말해 주민의 환경권 침해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이원이나 영주시 바이원이 공장 설립 절차를 위반해가지고 건축 허가 전에 공장 설립 승인 전에 건축 허가를 냈지만은 제가 또 실내 보호 원칙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렇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무원한테 얘기하니까 이사를 지금 뭐 동독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이제 그걸 뭐 날짜를 얘기를 안 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하니까 날짜가 지냈다는 거야. 그래서 소송이 붙었어요. 그때 판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공무원한테 물었죠. 뭐 이거 지원해준다고 해서 손해보는 데가 있느냐? 없다고. 그럼 해줘. 이게 실내보호의 원칙입니다. 다시 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를 위반했지만 이미 배역장이 건물이 지어졌는 걸 그걸
굳이 부셔가면서 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법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우리나라 거의 성문법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불문법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저희들이 장난을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뭐 저희 장난하는 거 다 들고 넘어갔고요. 네. 7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우리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이온 측이 법원에다가 영주시에서 2개의 전문기관에다가 용역 보고를 의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문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영주시에다가 요청을 법원에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제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영주시의 공무원에 대한 부정부패를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부지, 다시 말해서 공장 부지를 투자유치 팀장이 추천해줬대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팀장이 공장을 가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대요. 또 투자유치 팀장이 계속 통화를 하면서 연재련 사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입니다. 또 올게요. 건축가 팀장이 복합 민원으로 신청하면 한 번에 승인해주겠다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27일 날은 영주시 의원들이 공장 부지를 방문을 했대요. 공무원들하고 업체 허가과장이 거기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시의원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 방유벽 비상 발전기 이런 걸 좀 확충을 해라. 영주시는 다 생겼는데 비상 발전기 확충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네.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경상북도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부 환경안전과 환경지도팀장 및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바이오 공장을 보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너무 우수하여 적어도 환경오염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속도 이렇게 썩었어요. 어떻게 해요? 시민들은 막 진짜 막 그 무더위에 뛰어다니는데 시의원들은 저기 가서 비상발전기 설치하라고 그러고 경상북도 공무원들 와가지고 환경문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실태입니다. 영주 실태고요. 보시죠. 자, 이게 기묘한데요. 7월 10일 날 우충 의원이 시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바이오는 증거로 채택이 있어요. 아무래도 바이오니 뭐 공무원이 어떤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시의회에서 이거 다 이렇게 회의록에 남겨놨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의원이 지금 질문을 했고 공무원이 예스라고 대답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이오니 계속 이 우충 의원의 증거를 계속 들이댔어요. 우연히 일치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바이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주시의 직원 한 명이 원고니까 바이온 직원 한 명이 영주시 소속 공무원과 통화한 것만 보아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됩니다. 128건의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공무원하고 통화하기 정말 어렵지요? 통화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에 3통씩 통화했다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3통씩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울 짜고 쳤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 먹고 다 했다는 거 그거 뭐 더 싼 거 어떻게 설명?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배석입니다, 여러분. 이거 빼앗으면 되겠습니까? (7월 12일) 날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이제 용역 보고서 2건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 내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영주시가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용역 보고서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불길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네, 보시죠. 자, 2건인데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이는데 그 내용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190에 따른 배출 계수를 적용하여 오염 물질 배출량은 적정히 잘했다. 배출량 계산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났지만은 다 문제가 있다는 지. 실제로는 납이 실제로는 1% 미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노치 한번 볼까요? 오염 물질의 농도는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될 것으로 사고됨.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은 주민의 환경피해 우려는 이제 우려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는 환경피해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두 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죽이는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말 안 해요. 나중에 다 거짓이 드러났죠. 그때 판사님이 그랬습니다. 영주시 변호사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 변호사님은 여자 변호사인데 정말 아마 그 나이로 봐서는 애기가 요만한 애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판사님이 영주시 변호사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건 변론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안 하면 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막지 못하면 내가 당신들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이거 못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도 그 판사님도 이게 부정부패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쯤은 바보가 아닌가 알잖아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극한의 위기에 이제 몰려가지고 우리 변호사님이나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영주시가 고입해서 얘기하는데 뭐 막연한 얘기라고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재판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됐어요. 시의회 질의 답변에서도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그게 그대로 바이올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시설 불승인 통보서에 시민의 환경 침해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기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무산시켰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에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해요. 판사 막 기분 나쁘게 행동을 해, 이분은 내가 보니까. 다리 막 이렇게 꼬고 앉아가지고 항상 그랬어요. 그 다음에 쟁점이 아닌 상황만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주민 동의서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건의 보고서, 가장 결정적인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프로세스에서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법원에 들어가서 바이오원이 이기도록. 왜? 바이오원이 이겨야 자기들이 안 다치잖아요. 받아 먹었고. 어쩌라고요? 만약에 바이오원이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면은 다 불간이에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를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영주시에 있고, 그것을 박nom서 시장이 제대로 제압을 하지 못하고 같이 동조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건의 보고서 때문에 사실은 졌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통화를 했죠. 그래서 학계의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자. 방법이 없으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실제로 저희들이 비용을 지출하고 의견서를 받는 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하면서 지금 솔직히 말합니다. 그때는 잘 모르셨을 텐데, 그때 제가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배출량 두 건의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바로 이제 변호사님 통화를 했는데, 변호사님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데. 변호사님 놀라요. 이 재판이 지게 생겼는데 이 황정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아까 이거 잠깐 보면요. 이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기도 전에 제목을 보고 원래 사실 우리 변호사님이 나비 배출량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또 저희한테 맡겨주시기도 하셨고, 근데 설마 배출량을 속이고 이런 것까지는 저는 감히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좀 등한시했다가 이제 이게 오면서 이제 관심을 드리게 됐는데, 제목을 딱 보면서 이놈들이 배출량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구나. 이 배출량을 뒤지면 뭔가 나올 것이다. 그런 예감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변호사한테 나도 모르게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추적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환경 플랜트를 했기 때문에 뭐 대기 쪽에, 수질 쪽에 많은 분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계속 계산해봤는데 계산이 좋아한 거예요.
제시가 잘못된 건 생각을 못하고 계속 계산만 하고 있는 거야. 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정을 이제 얘기했죠. 내가 이거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거 뭐가 잘못됐다 보니 얘들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뿌려가지고 결국은 납 2차 재련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규칙에서 위임이 돼가지고 국민환경과학보고식으로서 위임이 되고 다시 미국 EPA AP 41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받았을 때는 저는 진짜 하늘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호사 보내드리고 그때 우리 변호사님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하고 변호사님 또 아시는 분이 또 직접 원문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게 딱 조합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그 교수님한테 의견서를 받은 분은 취소를 하고 왜냐하면 이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계산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읽게 됐는데요. 우리 하승수 변호사 준비사님입니다. 내가 그 감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 문제들인데요. 요것이 이제 왜 틀렸는지 이런지 정확하게 여기 기재해 놓은 그런 내용인데 이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이제 하승수 변호사님이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법원에 딱 제출했습니다. 제 예상에는 아마 발칵 뒤집었을 거예요. 다 알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배추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허위의 계산을 전제로 허가가 됐다는 것. 직권 취소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아까 그 편타 보고서 두 건 그것도 거짓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에서는 원고에 중대한 기식 사유가 생긴 겁니다. 대반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변호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변호사님 잘 나가는데요. 그래서 8월 30일 세 번째 재판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우리 시민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얘기 썼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에 판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영주시 변호사 보고 영주시 반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안타까워 했던 판사님이 이날은요 뒤를 내리 제키면서 아이원 변호사 보고 이거 한번 답변해 보시죠. 답변해 보시죠. 이 답변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오 변호사가 이제 그거 뭐 이미 심사가 다 끝났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굳이 미국 것을 가져와가지고 뭐 이렇게 고듭니다. 그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 혹시 저희가 어떤 답변할 내용이 있느냐 만약에 또 반전이 또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쟤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답을 뭐 한 거예요? 대책이 없구나 쟤들이 확인되는 순간 저는 진짜 너무 그날 생애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한명이 도와주신 것이고 우리 변호사님이 알려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대 역완성. 우리가 10번 했지만은 최 판사님이신데 바이오원이 주장한 단 한 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4개의 현안을 모두 우리 손을 들였어요. 14대. 그쪽 되면 사실 항소도 못합니다. 근데 항소를 하더라고요. 예. 또 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죠. 김민장 본인 사무소 써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예비적 청구가 이제 추가되어서 손해배상 해달라 이겁니다. 그죠? 아까 변호사님 설명하셔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재판의 준비 설명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변호사님 다 이제 검토하라고 보내주시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오면은 재빨리 가서 읽습니다. 막 이걸 보면은 막 마치 삼국지 읽는 것처럼 굉장히 막 반전, 어떠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제 나름대로 막 재밌어요. 기록도 다 읽고 이제 하는데 지금 그 이때의 이제 분위기는 뭔가면은 김현장 변호사무소, 바이오치 변호사무소는 뭔가면은 지금 납 배출하는 그냥 흐지부지 시키고 뭐 딴 데도 그러 하기도 하고 멀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슬쩍이 묻고 그다음에 근데 건축 허가 때 개발 행위 허가 때 환경 심사 다 했지 않느냐? 근데 해가 또 다 문제 없다고 그러고 뭐 죽어서 무슨 환경 문제가 있다고 환경 문제 원래 없었다. 이런 주장을 딱 중심적으로 끌고 가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얘들은 이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영주시에다가
개발 행위 허가할 때 환경 심사가 내놔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 하수수 변호사님은 또 뒤집어 버리시더라고요. 이제 이것을 다시 말해서 환경 심사 문제에서 다시 배출량 문제 다시 끌어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재판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업체에서 뭐 7개 업체 지금 김 위원장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업체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사실조회 해보자. 그 순간 다시 배출량 문제에 넘어온 거예요. 우리는 배출량과 변호사님 계속 흔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대로 이제 진행을 했고,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그 불승인 통보서, 처분서에 이제 왜 중요한가면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김 위원장이 뭐라고 하는가면은 불승인 처분서를 보면 환경 문제의 민원 사항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로만 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어 처분 사유로 적격하지 않아 처분 사유 부존재다 이렇게. 주민의 권리 침해가 처분 사유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변호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처분서에는 명확하게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 부분을 명시하고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문서에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 사유로 당연히 환경오염 우려나 주민 건강 피해 우려는 성립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면 그것은 처분 사유로 성립 가능하다. 그하고 직설을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 마음을 잡고 있는데, 자 이제 마무리 되어갑니다. 이제 5월 17일 날 이제 판사가 됐어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설명했는데 자꾸 바이오는 공무원이 시켜서 했다, 안내했다, 뭐 이렇게 했다, 하고 했다 이러는데 그게 맞느냐? 영주씨 맞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성명을 해라, 해명하라는 거예요. 그때 영주씨 변호사가 성명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영주씨 변호사가 이제 공무원한테 이제 성명을 하세요라고 했겠죠. 공무원이 성명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해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해명이 안 되니까 현재 법정에서는 영주씨가 인정한 것, 바이올의 한 말 모두가 인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이올의 한 말이 다 사실로 치부하면서 지금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불행스럽게도 손해배상과 관련한 참가인은 아니에요. 그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호사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성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재판. 성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 영주시 성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이온 측에서 58억 물어줘 하고 했던 것을 놓고 이제 책임을 부분을 따져야 됩니다. 58억이 맞는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공장 설립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님이 환경부에 사실 조회한 내용을 보면 전부 일종입니다. 일종이기 때문에 지금 영주시가 사무적으로 허가받아가지고 원래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계산을 축소해가지고 영주시장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거의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에서는 우리 이제 원고 바이온 김현장 변호사가 이제 PPT 발표를 하고 또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이 PPT 발표를 합니다. 원래는 영주시가 PPT를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압도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배출량, 발생량이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을 넣었죠. 영주시에다가 박 시장님한테. 자, 이것이 거짓으로 당신들한테 허가를 받은 것이니까 직권 취소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을 하십시오. 공문을 넣었습니다. 대답은 다 거부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고입 횟수도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공무원이 살다 보면은 돈에 욕심이 생겨서 조금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못했다고 하고 처벌 받은 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고입 횟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을 속이면서 자료를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 쑥덕쑥덕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고입 횟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이제는 뭡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부정부패를 덮겠다는 겁니다. 시민의 세금 58억으로 바이온 너 이거 먹고 그냥 떨어져.
미안해 네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허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골치 아픈 놈 단체가 대들어가지고 실패했는데 58억이면 되잖아. 이렇게 처리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주의 부정부패 카르텔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주에 1년에 1조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최소한 5천억이 분배가 돼요. 거기 가서 콩고물라도 뜯어보려고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내인데 한 번도 안 떨어지지만은 거기에 거슬릴까봐 거기 내인데 전화 와서 너 왜 그때 가느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여기 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를 깨지 않으면요 영주는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굉장히 든든한 장군이 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이 저렇게 앞에서 저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굉장히 힘이 나고요.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하거든요. 전국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이 부패의 갈채를 무너뜨리는데 여러분들 우리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한번 무너뜨려 봅시다.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요. 지독한 부정부패 그죠? 요건 생각하시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좀 이제 복잡한 내용이고 이제 잠깐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부정부패가 나무 명의로 된 부지에다 사업 계획서를 낸 거예요. 그리고 타인 명의로 공장 등록이 되는 데다가 내가 이 공장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낸 거예요. 계획이나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은 근데 부지도 계획을 냈던 것에서 절반밖에 안 되게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제 허가를 내줬고 주민동의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도 타인을 시켜서 거짓 동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자체를 안 열었습니다. 심지어 태양광을 해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다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 낙공장이 들어섰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안 열었습니다. 공장 수립 특차, 공장 수립허가 절차 위반했잖아요. 거꾸로 했어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 배출시설 거짓으로 배출장 만들어가지고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시장 허가를 받았죠.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받는데요.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야. 나무 땅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구에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는 창고밖에 없었는데 창고를 공장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공장을 중축을 해버린 거예요. 총체적인 부정부패입니다. 이거요 형사 고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왜 기다리고 있냐면은 경찰이 보기에는 배출량 계산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난 걸 들이밀면 되는 거예요. 아 법원에서 배출량이 거짓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잡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오면 다 고발하고 다 처벌할 겁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시민들이 낙공장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처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힘들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처벌 저희 처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성종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